아이고, 자, 시험 범위가 2단원도 어쨌든 전체라서 예전에 배웠던 부분은 뭐 소단원별로 하나씩만 일단은 실어봤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빅뱅 이후에 시간에 따라 우주가 진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라고 되어있네. 자, A시기 불투명한 우주, 아직 원자가 생성되기 전이죠. 빅뱅 후에 38만 년이 아니고 38만 년은 맞네요. A 시기가 뒤가 투명한 우주니까 이게 원자가 생성된 시기네요. 맞네. 자, 그래서 A 시기는 38만 년이 지났을 때다. 원자 생성이 38만 년 때. 우주의 온도가 약 3000K 되었을 때 원자가 형성되면서 우주는 투명해졌다. 맞습니다. 네. 원자 형성은 38만 년, 우주의 온도 3000켈빈 요때 만들어졌죠. 형성이 됐죠. 자, A 시기에 우주로 퍼져나간 빛은 우주 팽창으로 파장이 길어져 늘어져서 현재는 3켈빈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된다. 이것도 맞고요. 3K라는 놈은 영하 섭씨 온도로 따지면 약 270도 요거에 해당됩니다. 영하 270도. 자, 별의 진화 과정에서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이 끝난 직후의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 별은 질량의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이다. 그러면 이 중심부의 가에는 철이 있겠죠, 그죠? 철까지 만드니까. 가에 해당되는 원소는 철보다 무겁다. 아니다, 철이다. 기억도라는 건 다 지우시고.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겠죠. 니은 맞고. 이후의 과정에서 뻥하고 터진다. 그러면서 무거운 거 만들죠. 자, 바닥 상태에 있는 몇 가지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나왔네요. 자,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가와 라는 1대1의 비율로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가를 보니까 여기 전자가 하나, 바깥쪽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라를 보니까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개가 모자라요. 그럼 요렇게 끼어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자, 1주기에 2개, 2주기에 8개, 3주기에 세 번째 껍데기 8개, 2개, 8개, 8개가 되면 안정해지잖아요. 그죠? 옥텟 규칙. 자, 끼어 들어가면 되고. 니은, 나와 다가 안정한 전자가 되었을 때 전자 껍질은 같다. 나를 볼게요. 바깥쪽에 하나 있네요. 하나 버려. 그러면 이제 양이온 되겠죠. 플러스 1과 양이온. 전자 껍데기는 2개네요. 2개. 다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어이구, 2개 모자르죠. 8개가 되려면 외부에서 2개를 받아와요. 전자를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양이온이 되고요. 다는 음이온이 되겠죠. 그죠? 근데 전자 껍데기는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2개씩이겠다. 니은 맞고.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었을 때 가장 전하량이 큰 것은 라이다. 가를 보자. 너 하나 도망가라. 플러스 1가, 너도 플러스 1가. 얘 전자 2개 받을 수 있어. 마이너스 2가. 라를 보시면 전자 하나를 받을 수 있죠. 마이너스 2가. 그래서 라가 아니고 다네 되고. 자, 그림은 물질 AB와 C2의 화학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AB는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그죠? 이온 결합을 했고, C2는 공유 결합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죠? 자, 옳은 거 골라보자. A와 B는 같은 주기의 원소다. A를 보시면 E 플러스예요. 지금 현재 전자가 하나, 둘, 2개, 8개, 총 10개 있는 상황이야. 근데 원래는 2개 버려서 지금 현재 10개 있는 상황인데 원래는 12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A는 전자가 12개 있었던 12번 마그네슘. A는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12번, 원자번호 12번. 그래서 A는 마그네슘이면 3주기. 예. B는 누구냐? 전자 2개를 얻어왔네요. 얻어왔죠. 그럼 2개를 빼요. 빼면 이 새끼가 나머지 게 원래잖아요.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개에다가 6개, 총 8개 있네요. 그러니까 B라는 놈은 원래 원자번호 8번이네요. 누구냐? 원자번호 8번. 산소죠, 산소. B는 산소. 산소? 2주기네, 2주기. 자, 기억 탈락. A 마그네슘이고 금속 맞고요. B는 산소, 비금속. C가 누구야? C2. 지들끼리 공유를 했는데 한 쌍만 했네? 한 쌍 했네? 그럼 원래는 요렇게가 원래 거야, 그죠? 하나는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쪽 하나는 얘 거잖아. 그럼 뭐야? 하나, 둘, 2개에다가 7개. 원자번호 9번이구나, 이 새끼. 원자번호 9번 플로린이구나, 플로린. 그죠? 자, 그러면 C2는 뭐야 이게? C는 비공유다. 비금속 원소이다. 맞고요. 플로린이니까 니은 맞고, C2는 여기 한 쌍의 전자쌍을 공유한다. 네, 그것도 맞고. 그림 가완하는 우주와 지각의 구성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산소, 수소, 규소, 헬륨 중 하나이며, 얘는 수소, 너는 헬륨. 그죠? 지각에서 제일 많은 거 산소, 두 번째는 규소. 옳은 걸 골라라. A와 D. 수소와 규소가 결합한 물질은 바다를, 해양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다. 해양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은 H2O. 그러니까 탈락이고요. C는 산소인데요. 산소는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질량비가 제일 크다. 질량비 제일 큰 원소는 철이죠, 철. 모두 탈락이고요. C와 D가 결합하면 규산염이 형성된다. 맞고요. 단백질과 R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중에 하나이다. 요거 아미노산. 요게 뉴클레오타이드. 자, 옳은 걸 골라보자. 아미노산은 20종류. 두 분자의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물이 한 분자 빠져나온다.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은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니콜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염기는 총 4종류. 이렇게 보시면 되고,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데 옳게 찾기인 것은, 자, DNA는 폴리펩타이드 사슬 2가닥이 이중나선을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폴리펩타이드가 아니고, 폴리펩타이드는 단백질 만들 때 사용되잖아요.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로 바꿔야 되겠죠. DNA 외부에는 당과 인산, 내부에는 염기쌍이 존재한다. DNA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다. DNA는 이제 정보를 저장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8번 3연체 기본 구조입니다. 가는 혼자 있죠. 독립형. 나는 하나의 사슬이네요. 단사슬. 달을 보니까 판상 구조가 되겠네요. 자, 옳은 걸 골라보자. 독립형은 감남석, 독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독립형은 감남석. 그 다음에 나는 단사슬 구조다 맞고,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슬이면 단사슬이고, 규소와 산소 요 숫자는 다보다는 나에서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다에서 망상은 3군데 산소를 공유해요. 이렇게 있으면 공유 3군데를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규소 하나에 산소 숫자가 하나, 그 다음에 공유되어 있는 건 0.5개씩이에요.
0.5, 0.5, 1.5 총 2.5 이렇게 되고, 나에서는 단사슬은 두 군데만 공유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두 군데만 공유해요. 나에서는 1분의 교수 하나에 산소 1개짜리가 2개에다가 0.5개짜리가 2개니까 얼마? 하나, 둘, 셋, 3개네요. 이렇게 맞다. 5번이고요. 자, 9번입니다. P형과 N형 반도체를 접합한 발광 다이오드를 전지에 연결을 합니다. 스위치를 닫았을 때 효료의 전류가 흘렀다라고 나오죠. 다이오드는 항상 P형에서 N형 쪽으로만 전류가 흘러가요. 반대로는 안 되고. 스위치를 붙였는데 이게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정하시고요. 그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흘러갔다는 얘기야. 이렇게 P에서 N형 쪽으로. 자, 오른 거 골라보자. 제목이 발광 다이오드죠. 발광. 빛 에너지를 뭘로? 미쳤나봐요. 쏘리. 전기 에너지를 발광, 빛을 내는 거, 빛 에너지로 바꾸는 다이오드란 말이에요. 자, 기억 탈락. 증폭 안 되고요. LED는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한다. 니은 맞는 거예요. 불순물 반도체의 불순물 원소의 종류에 따라 불순물 P형과 N형을 만들어 주는데 넣어주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방출되는 색깔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지요. 그 넣어주는 거에 따라서 에너지의 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니까 그런 걸 조절해서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그림 가는 P형과 N형 반도체를 접합하여 만든 다이오드고, 나는 태양전지다. 다이오드, 태양전지.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다이오드와 태양전지는 순수한 반도체를 불순물 반도체를 붙여서 만들었다. 불순물 반도체는 P형과 N형이 있다는 거지. 다이오드와 태양전지는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다. 이거 안 되네요. 모두 고르라네.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려. 태양전지를 대량으로 설치해서 발전소 건설할 수 있지. 발광 다이오드는 빛을 내는 거잖아요. 발광. 전기를 빛으로. 이것도 맞는데. 다이오드는 전도성이 높아. 즉 전기가 잘 통해 어떤 방향으로 흐르든 전류를 통과시키다. 안 돼요. P에서 N으로만 전류를 통과시켜요.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그렇죠. X 고르는 거 맞죠? 요것도 틀렸네. 틀린 거 3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개. 자, 그림은 높이에 따라서 기권을 4개 층으로 구별했다. 해당 무릎에 탑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 옳은 걸 골라보자. 자, A가 안 나와. A가 대륙권, 성층권, C는 중간권, 여기는 열권. 자, A부터 D로 구별하는 기준은 밀도가 아니고 온도의 변화다. 온도의 변화, 높이에 따른 온도의 변화.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여기죠. 여기 A죠. A. 그 다음에 안정하다. 여기겠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대륙권하고 중간권은 대류 현상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돼 있는 거, 이런 층이 안정하는 권이다. 자, 그래서 이걸로 볼 수 있겠네요. 다음 12번. 지구계의 권역과 각 권역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나왔네. 자, ABC 3개 중에 하나 찾아야 되겠다. 뭐야 이게? 기억, 하천수, 이거 수권이고, 의에 의한 침식 깎였다고? 지권인가? 기억이 하천수에 의해서 화살표가 지금 이쪽으로 돼 있네. 요게 수권이네, 그죠? 하천수, 수권. B는 지권 같은데 침식. 이렇게.
니은은 모르겠고 디귿을 보자. 디귿 요 방향이네. 요 방향. 화산 가스 이거 직권이고요. 이거의 분출 직권에서 기권으로 영향을 준 거겠다.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런 거 같네. 그럼 니은은 기권에서 수권이네. 뭐가 있을까? 자, 일단 A는 수권이다 맞고, 온실 효과는 B에 의해서 생긴다고 하죠. 직권에 의해서? 기권에 의해서 생기겠죠. 지진 해일의 발생은 직권과 수권의 관계인데, 니은 기권과 수권? 니은 아닌데? 아니겠죠. 이거는 지진 해일은 직권과 수권의 관계예요. 그래서 니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권에서 수권으로 영향을 주는 거겠죠. 자, 1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13번은 수권과 기권의 층상 구조 나왔네. 옳은 설명을 골라보시오. 자, A층은 혼합층이죠.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이 셀수록 두껍다 맞고요. B하고 B층 수온약층 안정환층이죠. C층 성층권이죠. 안정환층이죠. 맞네요.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자외선은 대부분 나의 열권에서가 아니고 성층권에서 흡수가 되니까 디귿은 탈락이고요. 자, A, B 지역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A 나네. 요거 수렴 경계. B는 보정 경계. 수렴과 보정 경계네. 충돌하는 A에서는 해령이 아니고 해구가 발달하는 거죠. 기억 들어간 건 안 돼요. B에서는 보정 경계에서는 변한 단층, 스쳐 지나가는 단층이 잘 보입니다. 니은 맞고요. A, B 두 지역 모두 지진하고 화산 활동이 활발히 일어난다. A 지역은 두 개가 일어나요. 근데 B 지역은 지진밖에 안 일어납니다. 여기는 요거밖에 안 일어나요. B 지역은. 여기 지역은 화산 활동이 없다. X. 그리고 탈락. D. 보정 경계는 화산 활동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화산 활동이. 자, 15번. 나와다는 가의 한 부분을 확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잘라서. 자, 옳은 걸 골라보자. 나와 같은 경계는 나가 어디인데? 요거네. 요거 보정 경계. 보정 경계 새로운 판생서 기억 안 되잖아, 그죠? 나의 주변 경계에서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 맞고요. 대표적인 변환 단층 구역이고요. 다와 같은 경계가 이게 그거네요. 발산 경계 벌어지죠. 멘틀 대류의 상승부 맞고요. 다의 경계에선 동아프리카 열곡대로 관찰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지역이 아프리카냐? 맞네. 아프리카 지역이네. 맞네요.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이쪽에서 보입니다.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 질량이 2kg인 A가 정지 3kg짜리 물체 B를 향해서 중력으로 운동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자,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요 면적이 충격량, 충격량 여기 나왔네요. 6Nm 충격량.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되는 게 충격량은 또 뭐하고 똑같다? 운동량의 변화량. 자, 이거랑 똑같다. 자, 둘이 이럴 때 충돌을 하겠죠. 둘이 충돌해요. 이 상태고 이 상태로 와서 충돌을 꽝 하고 나면 봐봐요. 충격량이 6이죠. 6. 그러면은 지금
A 거가 현재 정지 상태거든. 그러니까 A 거 가지고 먼저 하자고. 아니 B가 정지니까 B를 먼저 하자고. 충돌하고 나면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6이어야 돼. B라는 놈은 이 3kg 짜리는 이쪽으로 그러면 2로 날아갈 거야. 2로 3 곱하기 2 하면 6이잖아. 원래 운동량이 없었어. 0이야 0 처음에. 근데 충돌하고 나서 6이 되면 변화량이 6이잖아. 그지? 근데 A는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2 곱하기 4니까 8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게 이제 줄어야 돼. 얼마로 줄어야 돼? 6만큼 6이 변하려면은 2로 줄어야 되네. 2로. 자, 그럼 A라는 놈은 이 놈은 이쪽으로 1m/s로 달리면 2 곱하기 1이면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태는 8에서 이만큼 남았으니까 6만큼 줄은 거예요. 줄은 걸 누가 가져가요? 앞에 있는 B가 가져가요. 자,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6Nm/s이다. A건 B건 이건 똑같아요. A건 B건 똑같고요. 충돌 후의 B의 속력은 1로 줄어들어요. 2가 아니고 1로 줄어들어요. 1로. 이렇게. 만약에 이런 거를 맞다 틀리다 여러분들이 해놓고 막 해고 싶으시면, 충돌 후에 충돌 후 B군요. 미안합니다. 충돌 후 B의 속력이 2다. 그러면 B 2의 속력으로 놓고 질량이 3이니까 운동량이 3 곱하기 2면 6이네. 처음에는 0이었는데 6만큼 변했네. 맞아.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A가 4m/s보다 큰 속력으로 B와 충돌한다면 B의 속력은 더 증가한다. 아니죠. 이 충격량이 변하지 않는 한 똑같아요. B는 똑같겠죠. 자, 그래서 어디 있어요? 네,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36km/h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질량이 500kg인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5초 만에 정지하였다. 옳은 것으로 골라봅시다. 자, 이때 중요한 거 시속으로 나왔죠. 시속은 m/s로 바꾸셔야 돼요. 36km는 3600m고요 1시간은 3600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10m/s로 고치셔야 돼요. 자, 5초 동안 10으로 10m/s로 가다가 이제 정지한 거예요. 자동차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처음에 500 곱하기 10이니까 그거 맞죠? 5000이네. 5000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가 정지했는데 0으로 갔어요. 그래서 변화량이 딱 5000이군요. 5초 동안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평균 힘은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잖아요. 충격량이 가해서 기억에서 5천 나왔잖아요. 요 시간에다가 5천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여기다 5초 집어넣으시면 요 힘 F는 얼마예요? 1000이네요. 1000.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질량이 2배인 자동차 가 문제에 제시된 운동과 동일하게 운동하는 경우, 얘가 1000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그러면은 1000kg에 10으로 가던 애가 정지했어. 둘이 곱하면 만이거든. 그쵸? 만으로 가고 운동량, 만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가 정지했어. 운동량의 변화량이 만이야. 그럼 충격량도 만이겠지. 충격량은 2배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이거 골라주시면 되고, 자, 그림과 같은 높이에 있던 유리컵, 마룻바닥 카페트 2개, 힘이 작용하는 시간에 따른 유리컵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면 힘이 적어요. 작용하는 힘이 작아진다.
이 면적, 충격량은 서로 똑같다. 유리컵이 받는 힘의 최대값이 이거죠. 최대값은 두 경우가 같다? 아니죠. 마룻바닥이 크고 유리컵이 받는 충격량, 이 면적이네요. 면적은 같고 유리컵에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시간이 길어지면 힘이 크기는 줄어든다. 작아진다. 니은 얘기죠. 자동차 충돌 실험 옳은 거. 자, 에어백은 충격량은 일정한데요. 충격력을 줄이는 거예요.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예, 에어백에 충돌하면서 시간을 길게 해주면서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죠. 충격량은 일정합니다. 안전띠는 우리 몸에 튀어나가는 거, 운동 완성을 잡아주는 거죠. 맞고. 범퍼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줄여준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니은 리그 하시면 되고요. 세포 막구조예요. 뭐 A가 막단백질, B가 인지질 하시면 되겠고요. 기억은 친수성, 니은 부분은 소수성 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자,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A, B 모두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당연히 관여하고요. 지용성이나 크기가 작은 건 1로 통과하죠. 그죠? 인지질층을 통해서, B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등장에 들어있던 세포, 이 새끼를 다른 데로 옮겨놨나봐요. A용액, B용액에 넣었는데 어이구, A는 막 엄청 물이 들어왔나 보네. 뚱뚱해졌네요. 그래서 A는 농도가 낮은 저장액이고요. B에다 넣었더니 쭉 말라 비틀어졌죠, 내부가. 이거는 B는 농도가 높은 곳에다 넣었나봐, 고장액. 물의 이동이죠, 물의 이동. 삼투.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죠. 자, 옳은 걸 골라봅시다. 용액의 농도는 B가 높아요. 기억 탈락. A에 들어있는 식물세포는 시간이 경과되면 터진다. 식물세포는 벽이 있어서 안 터져요. 뚱뚱해지기만 하죠. 무슨 현상? 그걸 뭐라고 부르죠? 팽윤 현상이라고 부르죠. 빵빵해지는데 터지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가가 누구지? 식물세포. 가는 B에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지금 더 쪼그라들었잖아요.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 이거는 문제를 잘못 뽑아왔네요. 실험 과정 뭐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 그림만 가지고 이제 골라봅시다. 자, 여기 출발하는 데가 반응물질, 이쪽에 끝부분이 생성물질. 에너지가 낮아졌죠. 이렇게 낮아졌죠. 에너지가 낮아지려면 열을 방출해야 돼요. 발열. 그 다음에 출발하는 지점부터 가장 높은 지점 여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 자, 옳은 거 골라보자. 이 반응은 이화 반응이다. 이화 반응은 물질을 분해하는 반응. 물질을 분해하는 반응은 열이 발생하는 발열 반응. 맞는 거고요.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E1입니다. E1이 또 더하면 안 돼요. E1만이고요. 디귿은 관계가 없네. 디귿은 그림이 사라져가지고. 자, 이 22번은 뭐 해답하고 관계없이 기억 니은만 보세요.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립니다. 그 다음에 23번 효소의 작용이네요. 그 기억 그리고 가를 보시면 그거 막코야. 자, 가를 보시면은 얘가 지금 계속 일정하게 있잖아, 그죠? 얘가 효소야. 얘가 효소. 요게 이제 반응물, 기질이겠죠. 요게 생성물. 옳은 걸 골라봅시다. 이 기억 과정은 효소와 반응물의 구조가 그렇지. 이 모양이 이게 맞아야 돼. 이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기질 특이성이라고 부르지. 그 다음에 S2 반응 속도가 지금 보니까 계속 늘어나서 최대치 쳤어요. 기질의 농도, 즉
얘를 많이 준비해주면 줄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게 무한대로 빨라지진 않지. 어느 정도 가다가 일정해지네요. 왜? 이 새끼 숫자가 한계가 있잖아요. 효소의 숫자가. 어찌됐건 S2일 때가 S1일 때보다 활성화 에너지가 낮다. 아니야,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에 의해서 그냥 결정이 돼. 효소의 종류에 의해서. 그러니까 효소가 더 있다고 더 낮아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다음에 자, S1보다 S2에서 생성물의 양이 더 많다. S2에서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 초기 반응 속도가, 즉 이렇게 결합하는 놈이 많아진 거죠. 이런 놈들이 많아진 거죠. 기질의 농도 얘네들을 많이 넣어줌으로써 결합 많이 했고요. 만들어진 놈도 많아지겠지 뭐. 당연하겠죠 뭐.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의 정보의 흐름. DNA에서 RNA로 가고, 이거를 전사라고 하고, 이거는 번역이라고 하고, 옳은 거 A는 전사, C는 번역이다 맞고, B는 A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RNA다 맞고, 사람의 경우 이 번역은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또는 라이보솜에서 일어난다 맞고요. 그죠? DNA 이중 가닥 중에 전사에 이용된 염기 서열을 나타낸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게 전사에 이용된 가닥이에요. 이게 DNA야. 어쨌든 이 그림이 DNA 거야, 그지? DNA 가닥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가는 코돈이 아니고 뭐예요? 3염기 조합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 안 되는 거죠. 가로부터 전사되는 염기 서열은, 즉 RNA가 만들어지면 T의 짝은 A, A 짝은 RNA니까 우라실, C의 짝은 A 유지다. 이렇게 이거 골라주시면 되고요. 예, 가에서 전사되는 염기 서열에 의해 요 새끼에 의해서 한 개의 아미노산이 지정될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잘 이청한 걸 바탕으로 직접 한번 풀어보실 거예요. 1회 2회 한번 시험지 나중에 이제 드리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